인생 처음으로 그래서 카페에서 막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실은 강사가 꿈입니다. 이런 꿈을 이루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강사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 준비해야 될 거나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톡을 그냥 질러버립니다. 보냈어요. 짱이 온 거예요. 본인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어떤 강의를 하고 싶나요? 혹시 오늘 저녁에 미팅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오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절실해서 성공한 사람까지 직접 찾아가 본 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남들보다 직업도 많이 바꾸고 과도기를 많이 겪어서 좀 힘든 시기를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30대가 됐지만 가진 것도 없고요. 집도 차도 없고, 그렇습니다. 주변 친구들 보면 이제 보통 한 직업에서 오래 하면 이 나이쯤 되면 다 안정기를 겪고,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이제 잘 된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요. 그 사이에서 이제 홀로 열심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비교도 하고 우울해진 적도 있었거든요. 제 다른 쇼츠들을 보면 그런 과정도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제가 쌓아온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잘 살고 싶으면 지금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더 잘 쌓아 나가야 좋은 40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저의 아직 빛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빛나지 않은 순간들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랑 함께 나가보시는 거 어떨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일단 성공한 사람 찾아가 본 것에 대해서 그것만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좀 과거로 거슬러 가야 하는데요. 작년 어떤 시점에서 제가 전 직장을 그만두고 일정 기간 쉬게 됐어요. 그때 이제 마음도 돌아보고 결혼 전에 좀 여유를 가져야겠다 싶어서 여유가 없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요? 하여튼 여유가 없었는데 여유를 가지면서 고맙게도 그때 남편이 저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서 잠시 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좀 주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실제로 제가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시작은 저희 동네에서 구청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을 봐서 그 사업성이 괜찮으면 사무실을 주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처음에는 집 밖을 나가고 싶어서 어딘가 내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됩니다. 원래 제가 마케팅이랑 이런 걸 좋아해서 뭐 블로그나 자영업자 마케팅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서류 작성을 했어요. 근데 웬걸 그게 붙은 거예요. 붙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면접까지 보러 가게 돼요. 면접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요즘 GPT의 도움도 받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붙은 거예요. 이건 그냥 될 운명이었나? 물론 지원자가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합격을 하게 됐어요. 와, 이거 사무실을 얻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 큰일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진짜 사무실만 있는 거지 당장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진짜 수익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와, 큰일이다. 어떻게 하지? 막막하던 찰나에 안정적으로 진짜 직장을 가야 하나? 그 전에 제가 있었던 직업 있잖아요. 그걸로 다른 회사를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지금 여기서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 되나? 이런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원래 하고 싶은 게 말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강사 같은 게 되고 싶었어요. 막연하잖아요. 항상 가르치고 싶었는데 뭔가 전문가가 되어야 가르치지. 그냥 시작부터 가르칠 순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있었어요. 가만히 카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불현듯이 근데 한 3년 전이었나? 진짜 몇 년 전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어떤 분이 강의를 했는데 강의 내용은 하나도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끝날 때 그분이 자기 번호를 올려줬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PPT 슬라이드에 번호가 있었고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번호를 저장해놨어요. 그래서 저장해놓고 한참 잊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불현듯이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여자 강사님이셨거든요. 좀 보니까 엄청 경력도 많으신 분이고 그때 뭔가 강의를 잘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인생 처음으로 그래서 카페에서 막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사실은 강사가 꿈입니다. 강사가 꿈이고 이런 꿈을 이루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강사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 준비해야 될 거나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내용의 장문을 작성하고 마지막에 혹시 이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뭐 이제 부담스러우시면 답장 안 해주셔도 된다고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카톡을 그냥 질러버립니다.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그냥 모르겠다 답장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10분만이었나 20분만이었나 짱이 온 거예요. 본인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어떤 강의를 하고 싶나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 또 카톡이 뭐였냐면
본인의 강점을 적은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회를 잡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건가? 이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카페에서 바로 집으로 달려갔죠. 당장 이력서 써야 되니까 보내드렸거든요. 보내드렸는데 이제 그날 뭐라고 했냐면 혹시 오늘 저녁에 미팅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바로 가능하다고 했죠. 가능합니다. 이러면서 그날 저녁에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팅을 갔는데 만나자마자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도대체 날 뭘 믿고 여기까지 왔냐고. 약간 이런 사람 처음이라고 하면서 그냥 절실해서 뭐 연락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딱 그때 뭐라고 했냐면 혹시 유튜브 할 줄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유튜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할 줄 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아 그러면 제가 강의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웬걸. 최근에 이제 유튜브 쪽으로 강의가 들어왔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그게 무산이 됐었나 봐요. 저한테 오늘 안에 강의 계획서를 보내줄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된다고 해야죠. 된다고 하고 만나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이런 강사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듣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밤에 바로 강의 계획서랑 이것저것 작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한 2달 뒤 강의였거든요. 이게 진짜 될까? 뭐 그런 마음이 있었죠. 되고 말고를 떠나서 성공한 사람을 한 번 찾아가 봤다는 것 자체만으로 뭔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루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한 이틀, 3일 뒤였나? 또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내일 어떤 이제 영상 편집 강의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기회가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저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력서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당장 내일 강의니까 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제 처음 해보는 일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한 2시간 뒤에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아 진짜 미안한데 제가 강의 이력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절을 당한 거예요.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한번 좌절이 됐었죠. 이제 좌절이 되고 슬퍼 있었어요.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앞에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해주던 말이 남편이 그러면 네가 가서 그냥 보기만이라도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되려나? 좀 피해가 안 되려나 싶어서 이제 전화를 다시 드려서 혹시 저 청강이라도 할 수 있겠냐고 배우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자세 좋다고 와도 된다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청강을 해보면서 강의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엄청나게 배우게 됩니다. 배우면서 제가 처음으로 막연하게 강사라고 생각했던 걸 어떤 분야로 설정을 하지 이래서 좀 영상 편집 강사? 어떤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쪽으로는 아직 수요가 열려있구나를 깨닫고 제가 그쪽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행동력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때부터 실천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일을 구해야 되니까 아마 어느 카페에 가서 무료로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 무료 강의로 시작을 했거든요. 당근에도 올려보고 그런 카페나 이런 데도 올려보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게 해보니까 무료로 아무리 강의를 해준다고 해도 영업성이 있는 것들은 다 제재를 당하더라고요. 처음 받아봤어요. 그런 제재를. 근데 이제 위반되는 건 하면 안 되니까 바로 다 글을 지우면서 이게 무료로 하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이제 그런 거를 깨닫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포기를 안 했겠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포기를 안 하고 여기저기 플랫폼에도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거 강의합니다. 강의 들으실 분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2주 지났을 때였나? 혜성처럼 어떤 한 분이 등장합니다. 저 레슨 듣고 싶은데요. 해서 1회 무료 체험 해보고 더 좋으면은 뭐 계속 레슨을 진행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분을 처음으로 레슨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한번 듣자마자 만족을 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르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일이 잘 풀려서 조금씩 일이 많아졌고 어떤 기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초등학생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관에서 강의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또 강의 이력서를 내려갔죠. 원래 모바일로 보내면 되는데 제가 너무 절실해서 직접 찾아갔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나? 제가 뚜벅이니까 지하철 타고 버스 갈아타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가서 직접적으로 딱 제시해 드리니까 감사하다고 하더니 역시나 그날 밤에 탈락을 했어요. 이력이 없는 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때도 한번 좌절이 됐었습니다. 좌절이 되고 근데 그분이 이제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너무 좋게 봐주셔서 좀 이런 자격증으로 따면 어떠시겠냐고 한번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조금 지친 상태였어요. 왜냐면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나? 이렇게 투자해서 잘 될까? 왜냐면 너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이니까 이런 새로운 일을, 불안정한 일에 뛰어든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집안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남편이 굉장히 저를 밀어줬어요. 너는 이 일을 잘할 거고 할 수 있다. 왜 자꾸 회사에 들어가서 너의 재능을 썩히려고 하냐. 저를 굉장히 이제 높게 봐준 거죠. 넌 다 할 수 있는데 겁이 많아서 문제다. 겁만 내려놓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고 내가 다른 걸 어떻게든 뒷받침해 줄 테니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봐라 라고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일단 이 길로 왔으니까요. 끝장은 봐야겠다. 내가 6개월을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이제 인스타에 유명한 어떤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자기 SNS로 되게 유명해지셔서 일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계정을 들어가 보니까 운명처럼 그분이 저희 지역에서 무료로 이제 강의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들으면 1대1 컨설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웬걸 그냥 바로 그 강의를 신청하게 됩니다. 당첨이 됐고 거기를 가서 그분에게 1대1 컨설팅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냥 소소하게 그냥 레슨만 하고 있고 사실 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이 방향성을 좀 잡아주셨어요. 어쨌든 돈이 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해보는 게 좋고 기준을 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30명만 해보고 그만두겠다. 50명만 해보고 그만두겠다. 이런 기준을 두는 것도 좋을 거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듣고 그래, 내가 한번 50명이 될 때까지는 해보자. 그런 기준을 세우고 그런 남편의 힘과 더불어서 계속되게 됩니다. 그런 1대1 레슨 같은 것만 이제 조금씩 하다가 드디어 한 번 더 연락이 오게 돼요. 기관에서. 그래서 그때는 제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 해서 진짜 강의 계획서랑 이런 걸 열심히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거기서 처음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공공기관에서 일이 하나 잡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의라는 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 1개월, 2개월 전에 잡아놓는 거여서 그 강의가 있어도 그 강의가 있을 때까지 일이 없어요. 그리고 강의를 하나 잡아도 이제 생계가 그렇게까지 막 크게 해결이 안 되는 게 강의 같은 건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잖아요. 그때 당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강의였기 때문에 한 달에 4번밖에 일이 없는 거예요. 한 8시간 정도밖에 일이 없으니까 그때가 제일 힘든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강의는 하나 하고 싶은 일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하나 미래에 잡아뒀는데 그 전에 한 달 동안 일이 없어요. 사람인을 엄청 많이 보면서 그때 면접을 보고 다녔어요. 그때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좀 우울했던 시기였는데 그냥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을 해야겠다. 한 2곳을 면접을 봤는데 한 곳은 붙었거든요. 붙었는데 그냥 거기를 고사하고 내가 이 일을 포기하더라도 이 강의는 한 번만 해보고 포기하겠다. 그런 기준을 세웠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그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강의를 하기 전날 그 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혹시 한 번 더 강의해 줄 수 없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강의의 수요가 굉장히 좀 높았었나 봐요. 일이 이제 2개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강의를 하니까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사람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런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했던 일들에서는 보통 자기 적성이 아니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이 100%를 가르쳐 주는데 70%밖에 모르겠는 거예요. 약간 표현을 하면. 그래서 분명히 하란 대로 열심히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주말에 나가서도 막 연습하고 안 되는 거 공부하고 했는데 해도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니까 되는 건가 싶고 자신감이 안 붙어요. 근데 강의는 어땠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약간 70%만 알아도 120%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적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나 다 적성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갔냐 안 갔냐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적성에 맞아서 너무 즐겁게 이제 강의를 했고 처음 해보니까 이제 뭐 부족한 것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최선을 다했고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해주셔서 그렇게 강의를 이어가니까 좀 이력이 생겨서 강의를 한 개 더 하게 되고 레슨도 이제 여러 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는 이제 먹고 살만해졌을까요? 아니요.
현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이 맞나?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나? 참,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죠. 제가 항상 하는 생각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내 과거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실일 거예요. 과거에 좀 많이 쌓아오고 직업 변동을 많이 안 했으면, 좀 일찍 찾았으면, 여러 이력이나 경력이 있으니까 좀 더 탄탄한 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일을 고작 뭐 3개월, 4개월 해 가나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면 좋은 성과라는 생각은 해요. 좋은 성과지만,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더 쌓아야 나중에 이 길에서 더 빛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일을 평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버겁습니다. 근데 포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32살인데 아니죠. 이제 33살이 되었네요. 33살인데 알바도 해요. 알바도 하고요. 맨날 단기 알바 이런 것도 찾아보고요. 그렇게 조금씩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지금 쌓고 나중에 빛나는 시기를 겪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 설명해 보면 빛나지 않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저의 빛나지 않은 시기를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성공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 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무궁무진하게 하고 싶은 다른 얘기들도 많거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랑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